회사 규모가 클수록 혹은 규모가 작을수록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 관점 및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적용하기에는 막막한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 실제로 사업 현장을 바라보면 사업 모델은 좋은데 프로세스가 약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와 프로세스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프로세스를 통해 어떤 숫자와 결과물들을 얻을지 고민하고 프로젝트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세스와 연결된 시스템과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포함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매출이 아닌 순이익을 올리십시오. 안녕하세요. 고객 관점 프로세스를 통해 버는 돈 2배 올리기 강의를 할 상승면 대표입니다. 프로세스 강의를 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설명하려고요. 지난주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내 표정이 좀 어두웠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저녁에 냉장고 문을 여는데 웬 케이크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분해간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케이크 선물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 생일이 되면 항상 밥을 직접 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그리고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선물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놓친 거죠. 음력으로 생일을 하니까 미리 표시를 하고 알람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놓쳤다고 하더라도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제 딴에는 돈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법 많은 돈을 봉투에 넣어 아내가 앉아있는 식탁에 툭 던지듯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시큰둥하였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제 머릿속에서 결정을 한 거죠. 아내는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남편에게 직접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피드백해보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는 프로세스가 빠진 것이었죠. 사전에 생일을 알람을 거는 프로세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프로세스, 원하는 식당에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프로세스를 제대로 안 밟아서 회복하는 시간 동안 이 감정의 불편함으로 조금 한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품이 생기지 않고 적기에 매장에 상품이나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것, 이익을 늘리는 것, 재고를 줄이는 것,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매출을 올리는 것.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전략 못지않게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해결해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사한 지 13년 만에 임원이 됐고, 그리고 임원으로 만 17년을 근무하면서 안 해본 보직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은 컨설팅, 강의, 저술 등인데요. 오늘 강의를 놓고 보면 먼저 고객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1차 고객은 가인지 캠퍼스 고객, 즉 가인지를 이용하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분들이고 2차 고객은 가인지 대표님과 연구원님들입니다. 제목을 찾기 위해 그동안 가인지 캠퍼스에서 시행했던 프로그램들을 좀 서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자신이 있고 가인지에 비어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치하다 보니까 인재경영과 지식경영은 좋은 강의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에서 인사와 지식경영 총괄 임원을 오랫동안 한 것에 대해 나름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가인지에서 저에게 상의도 안 하고 지난번에는 낭비 제고, 이번에는 프로세스로 돈 버는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2차 고객인 가인지 본사는 누구보다도 가인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겹치지도 않으면서 가인지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차별적인 제목을 저에게 전해준 것이죠. 제가 아무리 인재경영을 하겠다고 그리고 지식경영 관련 강의를 하겠다고 해도 고객은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인지 대표님과 가인지 연구원님 마음입니다. 그게 고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인지가 준 제목을 토대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감수도 받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면 고객들이 떠나가니까 사례를 좀 넣어달라라는 피드백도 받았죠. 저는 가인지 본사의 피드백을 받아서 강의안을 보강을 합니다. 제 강의안은 제 조직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쿠몽 등이나 아웃소싱 업체를 위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강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사의 이력과 별도로 시장에서 강의는 저는 초보입니다. 이름이 안 알려진 거죠. 제 강의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지 입장에서도 저를 맛보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 시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명하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겠죠. 지금은 강의료를 제가 더 달라고 해도 안 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무도 저를 안 불러주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료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정도는 아니라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프로덕트와 프라이스를 고객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프라이스도 가인지 본사가 정합니다. 오프라인 명사 강연 정도는 아니지만 가인지의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프로모션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가인지 입장에서는 프로모션비를 더 쓸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제가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가인지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책을 썼는데 반응이 조금 있으니 출판사 입장에서도 좀 다른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인지에서도 해주신 홍보 자료나 찍은 동영상 등은 가인지의 허락을 받아 제가 따로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도 가인지가 허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피가 정해졌죠. 지금까지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강의 프로세스를 늘어놓은 이유는 사피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피를 제대로 알리면 제대로 조사하고 고객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강의안이 다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실행입니다.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목소리가 좀 약간 허스키합니다. 그러면 발성학을 통해서 몇 개월을 또 연습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25분씩 한번 4번 타임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추는지 예행 연습도 해야 합니다. 강의 전날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일찍 자고 가식하지 않고 그리고 사전에 도착하면 스튜디오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목소리 톤을 유지하고 시간을 맞추도록 하면서 전체 프로세스를 유지를 합니다.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재미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강의가 너무 무겁다, 뭐 유머를 넣어달라, 너무 지식이 없다, 사례가 적다, 뭐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뭐 교수님 같다, 4개 파트에서 1개는 빼달라, 해결 솔루션을 돕는 강좌를 열어달라 등의 의견들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이 되면 수강생들이 몰릴 거고 실천율이 올라가면서 다른 데서도 먹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프라이스도 올라가게 되겠고 그러면 프로모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피한 경우고 이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고객 정의 프로세스, 제목을 잡는 프로세스, 그리고 강의안을 만드는 프로세스, 이행 연습 프로세스, 강의 실행 프로세스, 강의 후 피드백 프로세스, 그리고 사업 재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의가 끝난 이후에 개선을 해서 다시 강의를 했을 때 그래도 반응이 없다, 시청률이 없다, 그러면은 제 강의는 폐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저의 사업 모델에서 강의는 빠지고 컨설팅이나 다른 사업 모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호라이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호라이즌은 이제 사업이 시점별로 되어가는 그림을 말하는데요. 지금 향후 몇 년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강의나 컨설팅, 작가 세 분야에서 캐시카우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영들을 확장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모습이 정리가 될 겁니다.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죠. 결국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내에서 진화하거나 모델을 바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역량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파일럿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사업 모델을 테스트하겠죠. 제 강의에 대한 것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무엇인가요? 그 문제점의 상당 부분을 저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법들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프로세스의 개요와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세스 매핑을 통해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범위와 내용, 그리고 대표 사례를 한 6개 정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관점의 프로세스 방법을 제가 외식 사업부 때 런칭한
그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를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돈 벌기 위한 숫자 노하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낭비 제거를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보다는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되고 또 인사이트들도 많이 드러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들으시고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 대부분의 경영자분들은 사람이나 전략, 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경영을 하는데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 또한 사람과 시스템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 시스템으로 사람이 더 키워지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프로세스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사람 뽑는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처음에 회사의 인재상이나 뽑을 포스트의 역량, 강점 등이 정의가 되어야 하겠죠. 경영 이념이나 미션은 인재상과 연결이 될 거고 사업 모델이나 비즈니스는 강점이나 역량으로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뽑을 인재가 정의가 되면 어떤 루트로 선발할 것인지를 정의하겠죠.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잡코리아나 리멤버 또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서치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해야 하고요. 또 강점이나 재능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 도구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역량이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도 있겠죠. 사전에 프로젝트 가지물을 내게 할 수도 있고 면접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면접도 쉽지가 않습니다. 면접할 질문 리스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판하기는 절차도 밟아야 하고요. 뽑은 다음에는 또 테스트 과정을 가질 수 있고 피드백을 합니다. 그 이랜드에서는 제가 근무했던 이랜드에서는 그 채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제 기억에 한 지원자가 전체 면접관들의 100% 찬성으로 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나중에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인성이나 정직 등을 알아내는 프로세스가 빠진 거죠. 우리가 인재경영에서 뭐 사람을 잘 살펴보는 스태핑, 그 다음에 조직화나 최적화와 관련된 어떤 스태핑, 그 다음에 직원들을 잘 양성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디벨로핑, 그 다음에 평가, 보상, 제도 이런 것들 키핑, 뭐 이렇게 대체로 한 4개 영역으로 분류하는데요. 이게 다 프로세스인 거죠. 프로세스란 그냥 쉽게 말해서 업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정 틀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세스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드라마 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작과 끝이 있고 그런데 반응이 좋으면 계속 손을 보면서 시즌 2, 3로 연결이 됩니다. 드라마의 제작이 성공하려면 주제 및 메시지, 그리고 스토리, 그 다음에 PD 및 작가의 역량, 스태칭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죠. 프로세스는 여러 프로세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제 및 메시지는 비즈니스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업 모델에 가깝고요. 스토리는 계획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PD 및 작가의 역량은 조직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네트워크는 소통이나 협력 등의 태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영국의 드라마 중에서 홀비시티라는 드라마인데요. 1999년부터 시즌 23까지 갔습니다. 기본 골격은 두면서 조금씩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시장에서 먹히면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골격은 사업 모델이죠. 사업 모델이 좋으면 프로세스를 바꿔가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요즘에 그 시장에서 면접 잘 보는 방법들이 많이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면접은 그 사람의 살아온 것을 확인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프로세스를 회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프로세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가치관과 전략이 있어야 되고 살아온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개인의 역량과 사람들과의 조화를 잘 맺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이 살아온 곳이 제대로면 면접관들이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테크닉과 프로세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면접은 그 사람이 살아온 프로세스를 보는 거죠.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잘 살아온 사람이 자기 강점에 맞는 직무에 지원하고 그 과정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살아온 스토리가 제대로가 아닌데 면접 잘 보는 기술로 합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뽑는데 그룹에서 인사총괄 임원을 하면서 한 몇천 명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런데 면접 잘 보는 기술로 사람을 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 혁신이 왜 어려울까요?
그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의 강점과 개성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지식의 편차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기능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MCM에 다니는데요. 회사는 아침에 가면은 자기 자리가 없고 아무 데나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 직원 얘기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른 부서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업무를 이해하게 되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협업하면서 일하는 구조가 아닌 조직에서는 특히 굳어져 버린 일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일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그 회의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코디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룰들이 안 지켜지는 거죠. 가령 회의를 하기 전에는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 아젠다를 공유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료를 공유하고 그래서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먼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들어오게 되면 자기 생각들이 정리해서 와서 그래서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그러면 회의가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런 룰들이 정해지지 않고 잘 안 지켜집니다. 게으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이 안 된 것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굳어져서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거죠. 닥쳐서 안건들이 올라올 때는 정말 짜증이 나죠. 몇 번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제 고민하고 있죠. 또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생기는 사례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큰 공동체에서 얼마 전에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최초 계획 대비 건축 비용이 2배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십억이 더 들었어요. 그 2의 세제곱 편성이라고 있는데 예정 대비 기간과 비용은 각각 2배가 소요되고 진도는 절반에 그친다는 것이죠. 이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였습니다. 프로세스가 없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팀들은 건축이 끝나고 나서도 피드백을 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저 나름대로 그 팀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까라고 피드백을 해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준비 단계에서 계획자가 없더라고요. 조직 구성의 프로세스가 빠진 것이죠. 건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간의 축,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자원 투입의 축, 그 다음에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경이나 기타 요소의 축을 살피면서 업체 결정을 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장 원자재나 인건비의 변동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상의 변수 이런 것들을 다 프로세스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들을 못 맞추다 보니까 그 사이에 원자재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투입 비용이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세스에는 자원이 들어갑니다. 자원이 안 들어가면 이제 생산성을 올릴 수가 없죠. 그런데 똑같은 자원이 투입되면서도 돈 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자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원은 생산성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낭비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낭비 정도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자원 투입의 의사결정으로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케이스를 보면 작게는 몇천만 원, 브랜드 단위는 몇십억 원, 그리고 더 큰 사업부는 몇백억 원까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브랜드와 사업부를 잘 키웠는데 사업이 이제 꼬꾸라져서 고객들한테 더 이상 가치를 주지 못하면 결국 그 사업부를 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너무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지방에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재단 자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장비가 정말 서울의 유명 대학 병원 못지않게 좋은데 인력의 질이 떨어져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프로세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분석 등을 통해서 피드백이 가능해집니다. 또 정해진 프로세스가 없으면 피드백을 할 게 없어지죠. 프로세스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하면서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슈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죽어도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언제 문제가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저희 책에서도 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고객 지향보다 운영상의 효율로 인한 문제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리테일 매장에서 그 한 매장을 제가 지나가는데 그 매장에서 고객이 짜증을 냅니다. 고객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전단에 있는 상품이 없냐는 거죠. 그런데도 판매사원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갖다 줄 생각은 안 하고 대면 서비스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판매사원의 가업이 MOT 단계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객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객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발 좀 친절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제발 좀 갖다 달라고. 그런데 고객의 니즈하고 판매사의 퍼포먼스가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대면 서비스를 울리기 위해서 그 조직은 열심히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할 겁니다. 효율을 높이는 거죠. 고객 가치 추구보다 운영상의 효율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나중에 판매사의 가업을 그 조직이 대면 서비스 필업을 바꾸면서 매출이 엄청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가치 추구보다 운영상의 효율을 추구할 때 문제가 된다. 둘째는 고객의 속도보다 규모의 경제성이 클 때입니다. 한 패션 브랜드의 매장에 가서 후방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같은 스타일 내에서도 잘 팔리는 컬러와 사이즈가 각각 다른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예 안 나가는 사이즈와 컬러도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똑같은 스타일 내에서도 잘 팔리는 컬러와 안 팔리는 컬러, 잘 팔리는 사이즈, 안 팔리는 사이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SKU에서 잘 팔리는 것들만 추려서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늘리고 컬러를 늘려놓는 거죠. 고객의 속도보다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죠. 구색을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셋째는 이제 운영 프로세스가 빠진 혁신일 때입니다. 제가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았는데 저는 그 책이 전략과 관련된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행과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경영자분들은 아마 전략계획자를 제일 중요하게 아마 생각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전략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전체 최적화보다 기능별 우선순위가 먼저일 경우입니다.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성과가 결정이 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뛰어난 밸류체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나는 것은 그 약한 고리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밸류체인은 서로 결과물을 주고받으면서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조직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기능의 입김이 크죠. 그러면서 프로세스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오피니언 그룹이 있을 때 정보 왜곡이 일어나죠. 아무리 성과를 잘 내는 밸류체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결된 기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리비 법칙처럼 가장 낮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리비 법칙이라는 그 식물이 성장을 할 때 가장 적은 영양분으로 인해서 성장이 제약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의 그 조직 내에서도 그 밸류체인 내에서 아무리 잘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약한 기능에서 성과가 난다는 거죠. 제가 리테일에서 신규 점포를 오픈할 때 그때 관리자였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점포를 새로 리뉴얼해서 오픈을 했는데 정말 고객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너무 고객들이 많아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하정을 못 이겨서 타서 멈출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매출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객이 많아도 응대 병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저희들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손익을 따져봤는데 손해봤어요. 아무리 마케터가 훌륭해서 고객들을 직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장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성과가 거기에서 결정이 된 거죠. 프로세스는 언제 문제가 되는가? 고객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운영상의 효율을 추구할 때, 고객의 속도보다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할 때,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가 빠진 혁신, 그리고 전체 최적화보다 기능별 우선순위를 추구할 때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죠. 프로세스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프로세스들이 돈을 버는데 연결이 되므로 숫자를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조직의 퍼포먼스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숫자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조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교육을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조직의 핵심 포스트, 지점장 후보 되는 사람들한테 그 직접 교육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거의 모든 조직이 아마 교육생들의 만족도나 교육시킨 사람들의 교육의 수행 태도나 정도를 가지고 아마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점장 교육을 했다고 하면 그 점장이 근무하는 매장의 숫자들이 바뀌는지를 추적해서 측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숫자들이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프로세스를 제대로 수행하면 그 결과들은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숫자를 얻기 위한 것인가? 통상 프로세스마다 고민해야 되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매출,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관비, 원가, 재고 자산, 단가, 뭐 알아듣기 이런 거죠. 매출 총이익을 여기서 매출 총이익을 결정하는 것은 병목 능력 이상으로 인풋을 투입하면 재고가 증가를 합니다. 또 병목 능력 이하로 인풋을 투입하면 병목마저 놀게 되죠. 매출 총이익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프로세스에서 생성하는 부가가치죠. 매출 총이익은 제품이나 조직 활동 단위에서 우리가 측정되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5위, 판관비는 매출 총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조직이 사용한 돈입니다. 이 중에서 고증비는 매출에 비례하지 않죠. 운영비는 자원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운영비를 낮추면 자원을 잃게 되죠. I는 조직 내에 묶여있는 돈입니다. 기본 자산, 설비, 장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원자재, 상품 같은 것들이죠. 재고는 매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매출 총이익을 늘리는데 관심을 가져라. 매출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을 늘리는데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묶인 돈을 줄여라. 단 묶인 돈은 자연스러운 수준이어야 한다. 판관비를 낮춰라. 단 매출 총이익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낮춰야 한다. 매출 총이익, 재고, 운영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돈을 버는 힘은 매출 총이익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익을 높이는 것과 돈을 더 버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로세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세스 매핑을 중심으로 몇 개의 사례들을 한번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